지금 시각이 2012년 12월 20일 새벽 1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율은 96.5%. 저희 위닝 시스템의 현재까지의 판정은 확실입니다만은 공식적인 당선 확정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저 611이라는 숫자가 제로, 0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네, 지금 막 당선 확정이 됐습니다. 박근혜 후보, 이제부터 공식 당선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이제 611표만 더 얻게 되면 자, 네,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선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지금 이 시각 1524만 7,135표를 얻어서 네.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새벽 1시 2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박근혜 후보 이제 당선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한 8천 몇 표 정도 남았다고 뜨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당선까지 몇 표가 남았을까요?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당선까지 2,598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국 개표 상황은 96.4% 진행 중이고요. 아직 개표되지 않은 표는 109만 2,410표입니다. 이 중에서 박근혜 후보는 2,598표만 가져가도 당선이 확정되는 겁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확정된다 이렇게 선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 51.6%를 득표했고 문재인 후보 47.9% 득표했습니다. 네. 이제 박근혜 후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후보 51.6%로 득표율로 문재인 후보 47.9%, 한 3.7%포인트 차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후보들의 막판 각축전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전자개표 시스템. 컴퓨터가 결과를 바로 읽어 일일이 손으로 세고 확인하는 수고를 덜게 된다. 각 후보한테 분류가 된 그 표는 그 상태로 중앙선거관리 전산실로 보내지게 되면은 또 그 데이터가 방송국 서버를 통해서 방송국으로 보내지게 돼서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이 개표 실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내가 얘를 지금 일하고 있어. 이 개새끼들 다 내려내라. 알고 있다고. 부정선거, 너 약점도 없어? 부정선거 모르겠어? 시집을 가릴 거니까 그래서 소송도 제기했고. 빨리 불러와. 자식이 부정선거 해놓은 거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있다고 하는 거 하세요? 지금 아침 9시부터 진짜 쳐봐줘요. 들어가라. 우리가 알아서 있을 테니까. 얼른 그러지 마. 선거국에 해당되는 선거실장, 선거국장, 선거과장 이거 불러와. 상관없어요. 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6개월 내에 이 소송을 심사해서 판결해 줘야 되는데 현재 2년 4개월째가 되고 있는데도 전혀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난 2014년 11월 29일 날 국회 예결위를 통해서 대법원 행정처장께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답이 이제는 하겠다 했는데도 아직도 손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18대 대선이 부정 조작 선거였는지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조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선관위의 개표 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에는 119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소가 119개이기 때문에 개표 결과도 119개로 개표 상황이 집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양주 선거관위원회는 119개의 집계표가 있는 반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7개의 집계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계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개표 결과는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결과를 사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개표 결과를 서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자료는 2012년 12월 19일 다음 날 개표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어떻게 투표 하루 전날 입력한 개표 결과가 선거 당일날 투표 결과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소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기도 전에 전국에 방송되는 선거방송에서는 개표 결과가 국민에게 방송됐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제7투표구 개표 상황을 보면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시각이 12월 20일 0시 1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 결과의 제공 시각이 12월 19일 22시 35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표 개시 1시간 41분 전에 개표하기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개표가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조작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가 지난해 9월 18일 날 제가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후영 목사는 전국의 252개 선거구에서 13,542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이 개표소의 60% 이상이 이와 같이 개표 선언이 되기 전에 개표 결과가 방송되는 사례를 집계해서 그 결과를 국내에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선거안위에서의 개표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투표는 국민이 했는데 개표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참담하게 이룬되었고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민을 속이고 특정 세력이 장기 집권 또는 영구 집권을 해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는 지난해 9월 달에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길만이 이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모아지는 의견들을 집약해서 2014년 12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지난 18대 대선 개표 결과 전국 252개 개표소 중 93개 개표소에서 개표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우리들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한 개표 조작에 대한 일정 부분을 시인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아주 회개망측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집단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국회 홈페이지 입법 예고 시스템에서 투표소에서 수개표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국민에게 공지를 했는데 무려 2, 3일 만에 9,653건의 아주 집단적이고 동시적으로 반대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개표 조작을 주도했던 세력이나 또는 그와 함께하는 장기 집권 세력들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해서 반드시 2016년 4월 13일에 개최되는 20대 총선부터는 투표소에서 수개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개표 조작과 개표 부정이 완전히 추방되기를 기원합니다. 투표로 반영된 민의를 권력자들이 조작해서 정권을 찬탈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저 원인적으로 누가 보자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만 하면 도대체니까 답변을 말한다고 답변을 아니 새끼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아니 당신은 뭔데 자꾸 나오는데 새끼가 진짜 열받네 진짜. 너 직성이 뭔데 자꾸 나와? 직성이 뭔데 자꾸 나시는 거야? 누구냐? 나 국민의 새끼야 돼요. 야 자칫에 특별히가 왜 결과가 이렇게 됐냐면 어머니 모시고 듣고 나갔는데 결과가 왜 이렇게 됐냐고 18일날 어떻게 처음 결과가 나와 20일날 나와야 돼. 사람들은 다 국민이란 사람이요. 아니 누가 국민의 사람을 만나고 지금 이러는 겁니까?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10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들 살리려고 나왔어. 근데 이 최고 높은 새끼 안 나오잖아. 아니 너무 새끼가 뭐야? 새끼지. 부하들끼리 죽는데도 안 나와. 내가 사람이란 말이야. 새끼지. 아니 목소리 그걸 다 들었더니 이거. 아니 아저씨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너네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싸우자는 겁니까? 지금 왜 안 나오시려고 항의하는 거 아니에요? 정당하게. 개표 부정과 개표 조작됐다고 7월 30일 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증거를 내밀고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는가 답을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 오늘 와서 10시 반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 만나자 모레 만나자 회의가 있으니까 미안하다 다음에 만나자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책임 있게 답변한 사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속 기다려. 퇴근이라고 가라고 될 거야 나중에 그러면요? 네?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들어봐야 돼요. 그 해명을 요구하러 왔는데 그래서 시민들한테 똑같이 알려주려고 왔는데 기다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과천 중앙선관위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이제 개표 부정에 관해서 이제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저희가 10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7시간째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그 어떤 선관위에서 이에 대한 그 답변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 의문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 좀 아셔야 될 내용들도 있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그 개별 개표소에서 위원장 공표 시각 이전에 개표 데이터를 이제 제공한 언론사에 제공한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서울 강동구 같은 경우는 1시간 37분,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2시간 13분, 경북 경산시 같은 경우는 2시간 36분, 그다음에 경남 김해시 같은 경우는 2시간 23분, 그다음에 전남 순천시 같은 경우는 50분. 뭐 저희가 지금 수개월 동안 이제 조사를 하면서 찾아낸 내용이긴 하지만 아마 더 조사를 하면 뭐 더 내용은 나올 수 있을 거지만 뭐 1, 2분 단위도 아니고 이렇게 1시간, 2시간 반 이상씩 이렇게 먼저 전자개표기가 돌아가기도 이전에 중앙선관위는 언론사에 데이터를 제공한 흔적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왔는데 뭐 전혀 지금 중앙선관위 쪽에서는 아무런 관계자 대답도 없고 관계자가 지금 나오지 않는 관계로 이렇게 지금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5.163 부대, 그러니까 국정원은 자신들의 감청 사실이 노출될까봐 또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비춰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보면 의문이 더욱 커지는데요. 국정원은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점마다 감청 장비를 구입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63 부대가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한 건 2012년 1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실시간으로 도감청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2달 뒤 보안업체는 감청 대상을 한국 전역으로 넓히는 게 가능하다고 알립니다. 한국 측 구매자인 5.163 부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4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입니다. 대선 6개월 전인 그해 6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탈리아 보안업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시연을 통해 감청 프로그램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휴대폰 해킹 기능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6월을 언급하며 공격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고객이 6월에 안드로이드폰 원격 공격이 필요하다며 진전 상황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6월 4일에는 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내가 뭘 했어? IT 뉴스입니다. 레노버 슈퍼 PC 많이 보셨죠? 기사로. 이게 뭔가 하면 검색을 하면 구글 같은 데서 광고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작동 방식은 맨 인 더 미들이라고. 사실 일종의 해킹이죠. 네. 인터넷 트래픽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겁니다. 몰래. 그런데 이걸 사실 백신 프로그램에서는 바이러스로 분류하는 거거든요. 이걸 제조사가 소비자 동의 없이 노트북 처음 만들 때부터 깔아뒀다는 거죠. 언론에서는 피터 혼이라는 전문가가 지난달에 처음 발견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선관위 납품된 레노바 문제 제기할 때 이미 발견된 겁니다. 작년. 네. 그때는 주제가 달라서 얘기를 안 했지만 이거 깔아주고 레노바가 그 회사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25만 불. 3억 원이 안 됩니다. 3억 원이. 겨우 3억 원도 안 되는 돈을 이걸 한 거예요. 근데 만약 더 큰 이익이 걸려있다. 더한 짓은 못할 거라고 단정할 이유를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레노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뭘 했어?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역시 감청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지방선거 기간에 국정원이 새로운 방식의 감청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즉 이것은 지난 며칠 동안 보도해드렸던 감청 프로그램과는 또 다른 감청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3월 이탈리아 보안업체가 나나테크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국정원에 TNI를 석 달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TNI는 감청 대상자가 무선 인터넷인 와이파이에 접속만 해도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 측에 새로운 방식의 감청 프로그램 테스트를 요청해 이뤄진 겁니다. 국정원은 2차례에 걸쳐 이탈리아 보안업체를 국내로 불러 프로그램 사용법을 교육받고 6.4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5월 초부터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은 이후 지방선거 기간을 포함해 석 달간 TNI를 사용하다 선거가 끝난 뒤 구매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기능만 개선되면 언제든지 구매할 의사가 있다며 재사용의 여지도 남겨뒀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국정원이 감청 프로그램을 선거 전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각이 2012년 12월 20일 새벽 1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율은 96.5%. 저희 위닝 시스템의 현재까지의 판정은 확실입니다만은 공식적인 당선 확정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저 611이라는 숫자가 제로, 0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네, 지금 막 당선 확정이 됐습니다. 박근혜 후보, 이제부터 공식 당선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이제 611표만 더 얻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선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지금 이 시각 1524만 7,135표를 얻어서 네.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새벽 1시 2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박근혜 후보 이제 당선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한 8천 몇 표 정도 남았다고 뜨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당선까지 몇 표가 남았을까요?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당선까지 2,598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국 개표 상황은 96.4%에 진행 중이고요. 아직 개표되지 않은 표는 109만 2,410표입니다. 이 중에서 박근혜 후보는 2,598표만 가져가도 당선이 확정. 선거국에 해당되는 선거실장, 선거국장, 선거과장 이거 불러와. 상관없어요. 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6개월 내에 이 소송을 심사해서 판결해 줘야 되는데 현재 2년 4개월째가 되고 있는데도 전혀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난 2014년 11월 29일 날 국회 예결위를 통해서 대법원 행정처장께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그때 답이 이제는 하겠다 했는데도 아직도 손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18대 대선이 부정 조작 선거였는지 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조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선관위의 개표 자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에는 119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소가 119개이기 때문에 개표 결과도 119개로 개표 상황이 집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양주 선거관위에는 119개의 집계표가 있는 반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7개의 집계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계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개표 결과는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결과를 사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하루 전인 2012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개표 결과를 서버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자료는 2012년 12월 19일 다음 날 개표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어떻게 투표 하루 전날 입력한 개표 결과가 선거 당일날 투표 결과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소에서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기도 전에 전국에 방송되는 선거방송에서는 개표 결과가 확정되는 겁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확정된다 이렇게 선언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 51.6%를 득표했고 문재인 후보 47.9% 득표했습니다. 네. 이제 박근혜 후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후보 51.6%로 득표율로 문재인 후보 47.9% 한 3.7%포인트 차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후보들의 막판 각축전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전자개표 시스템. 컴퓨터가 결과를 바로 읽어 일일이 손으로 세고 확인하는 수고를 덜게 된다. 각 후보한테 그 분류가 된 그 표는 그 상태로 중앙선거인단 전산실로 보내지게 되면은 또 그 데이터가 방송국 서버를 통해서 방송국으로 보내지게 돼서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이 개표 실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내가 얘를 지금 일하고 있어. 이 개새끼들 다 내려내라. 알고 있다. 부정성은 너 양심도 없어? 부정성은 모르겠어? 시민을 가릴 거니까 그래서 소송도 제기했다. 빨리 불러와. 당신이 부정성 해놓은 거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침 9시부터 진짜 쳐봐줘라. 지금 들어가라. 우리가 알아서 있을 테니까 얼른거리지 마. 국민에게 방송됐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제7토뷰 제7투표구 개표 상황을 보면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시각이 12월 20일 0시 16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 결과의 제공 시각이 12월 19일 22시 35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표 개시 1시간 41분 전에 개표하기도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개표가 개시되지도 않았는데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이런 조작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가 지난해 9월 18일 날 제가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후영 목사는 전국의 252개 선거구에서 13,542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이 개표소의 60% 이상이 이와 같이 개표 선언이 되기 전에 개표 결과가 방송되는 사례를 집계해서 그 결과를 국내에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선관위에서의 개표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